18-1학기 수시 7번에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9장 두 모집단의 비교를 지금 관련된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서는 문제를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고 뭘 주장하고 싶은지, 뭘 검증하고 싶은지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문제를 푸시는데, 자, A 지역에 위치한 S 공장을 위해서 토양의 오염물질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뭔가 공장 때문에 토양이 썩어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정된 10마리의 소를 공장 근처에서 방목하기로 했다. 방목한다. 방목 초기에 소변에 포함된 오염물질 농도와 그리고 한 달 뒤 방목하고 나서죠. 지금 소가 처음 와서 깨끗한 상태의 소, 그리고 그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방목한 소, 지금 그 똑같은 소입니다. 지금 똑같은 소의 소변을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과연 S공장 주변의 토양이 오염이 되었는지, 오염물질 증가하고 있는지를 유수준 알파 0.05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토양에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소의 소변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자, 소변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는 각각 평균이 뮤1, 뮤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여기 소가 있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소가 지금 10마리가 있죠. 소 X1, X2, X3, X10까지 있는데 이 소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방목한다. 그래서 방목 초기의 상태를 한번 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방목 후에 어떤 몸 상태를 한번 재보겠다는 거죠.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얘기해보아라. 대립가설은 뭡니까? 이 문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 지금 주장은 공장 주변의 토양에 오염되었다. 오염물질이 증가했다. 라는 것이 주장이죠. 그러면은 방목한 후에 소의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증가해야겠죠. 이 주장대로라면. 왜?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소의 소변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도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방목 초기보다 방목한 후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주장이고, 주장에 반하는 귀무가설을 설정하면은 그렇지 않다. 같을 것이다. 뮤1과 뮤2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귀무가설 H0가 참일 때 가설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과 그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막 푸사이가 나오고 SP가 나오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잘 보시면은, 자, 특정 지역에서 방목 초기와 방목 후기, 이 두 가지 조건, 이 한 가지 조건만 빼놓고는 같은 소죠. 이 소 X1이라고 있는 이 소의 그 소변을 초기에 측정 한번 하고 그 후에 한번 측정하고, 즉 다시 말해 공장 주변에서 방목했다는 조건 하나만 빼놓고는 나머지 소 개체 특성과 같은 나머지 요인들이 동일하게 통제된 그런 실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응비교라고 하죠. 대응비교. 뭐 두 가지 개체를 서로 짝을 지은 건 아니지만 이 소 한 마리가 방목 초와 후에 똑같은 데이터를 측정한 것이므로 나머지 특성들을 똑같이 맞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유형들을 대응비교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비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DI를 설정하셔야 되죠. DI는 X1i X2i를 뺀 것과 같다. 이때 i는 1부터 10까지이고 대응비교에서의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T0를 쓴다. 이때 분모에는 루트 10, 루트 n이죠. 루트 n분의 sd, 그리고 분자에는 d바. 이때의 확률 분포는 자유도가 n-1
9인 t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자, 기강력을 구하여라. 지금 t분포죠. 다 분포까지 나왔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은 거의 8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가사 설정할 때 h1이 뮤1보다 뮤2가 크다 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유형이 좌측 검정이죠. 좌측. 그래서 그래프상 보면은 이게 자유도가 9인 t분포면 좌측 검정, 즉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각하겠다. 이 면적은 알파가 되겠죠. 단측 검정이니까. 그래서 t0가 마이너스 t 0.05 알파죠. 9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기각한다. 이 값은 마이너스 1.833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실제 값을 구해보니 측정해보니 이렇게 각각의 소마다 값들이 이렇게 표현되었다. 여러분 대응 비교라는 걸 놓치고 문제를 푸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값들이 이런 표의 형태, 값들이 이렇게 두 개씩 짝재져 있는 이런 표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대응 비교를 본인이 안 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대응 비교 문제가 아닐까 라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대응 비교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di를 쓰시고 x1i에서 x2i를 뺀 di를 새롭게 정의를 하셔서 값들을 밑에다 다 적으세요. 이렇게 0 5 마이너스 10 네. 적고 나면은 이제 di를 새롭게 적고 나시면은 이제 사실상 요 위에 있는 x1i와 x2i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di를 가지고 d바를 구하시고 di들을 값을 가지고 이제 sd를 구하시면 된다. 자, 이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3.65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에 대입을 하시면은 t0 스타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맞추면 마이너스 2.59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값은 기강력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 H0를 기각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문제를 P값을 이용해서도 풀어봐라.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T0 스타가 마이너스 2.598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자유도가 T입니다. T 그럴 때 마이너스 2.598보다 좌측에 있는 이 면적이 바로 P값이 되겠고, 이 P값은 2.598보다 큰 확률과 같겠죠.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여러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뒤에서 표를 찾으시면 0.014가 되고 값은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여러분 P값으로 푸시나 기각력으로 푸시나 항상 결과는 같으셔야 됩니다. 다른 결과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못된 풀이를 하신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